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반다이크 중에 누가 현재만 따졌을 땐 가장 잘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 되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에파 유럽축구연맹이 지금 최고의 유럽 선수가 누구냐? 이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그때 뭐가 있죠?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대진이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최고인지. 현재 지금 2018-2019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누가 최고의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였냐. 이거를 지금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명 남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 반다이크, 호날두. 원래 이제 10명을 후보군을 발표했다가 이제 이게 추려졌잖아요. 원래 아깝게 떨어진 선수들 좀 말씀드리면은, 자, 4위부터 일단 좀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 좀 말씀드리면, 4위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 5위 리버풀의 공격수 사디오 마네, 6위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전부 리버풀이에요. 네. 7위 첼시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레알로 이적한 에덴 아자르. 8위는 공동이었습니다. 2명인데 아약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프랭키 데용, 그리고 역시 아약스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수비수 데리우트, 그리고 이제 10위가 맨시티의 공격수 라임 스털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선수들 7명의 선수들은 아깝게 좀 떨어졌고요. 3명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 호날두, 반다이크 중에 진짜 누가 받을까요? 일단 뭐 지난 시즌이니까 메시의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단은 라리가 우승 바르셀로나, 그리고 득점 왕 트래블 아세요? 라리가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유러피언 골든슈 득점왕. 이렇게 득점왕만 지난 시즌만 메시. 와, 대단합니다 진짜. 호날두는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일단 세리아 우승을 했죠. 유벤투스 우승을 했고, 저거 했다.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유럽 네이션스 리그 요거 이제 초대 우승을 좀 했죠. 그리고는 사실 그렇게 어떤 개인 타이틀을 가져간 건 없습니다. 반다이크. 반다이크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14년 만에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상, 최고의 선수상 요걸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세 선수의 이슈를 따져보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선수를 동시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들어갈 텐데, 세 선수의 기록을 너무 막 한꺼번에 다 비교해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도장 깨기, 사다리 올라타기 이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붙여놓고 한 명 떨어뜨리고 한 명 올리고 나머지 한 선수와 또 비교해서 누가 제일 최고인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누구를 먼저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하죠. 일단 메날두부터 비교합시다. 메시와 호날두, 두 선수는 워낙 많이 비교가 됐으니까. 근데 이 비교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2018-19 시즌, 지난 시즌의 성적만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기본적으로 잘하냐 이걸 좀 떠나서. 자, 그러면 일단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메시는 라리가에서, 제가 아까 우승은 똑같아요. 메시도 바르셀로나 우승, 호날두도 유벤투스의 세리아 우승, 똑같습니다. 리그 우승한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개인 어떤 기록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메시는요 34경기를 뛰어서 몇 골 넣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34경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골을 36골을 넣습니다. 자기가 뛴 경기보다도 2골을 더 때려 넣었습니다. 메시는 왜 안 늙어? 왜 계속 잘 뛰어? 30살이 넘었는데도 진짜 잘하죠. 자, 그러면 호날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세리아로 이적을 해가서 첫 시즌 때 리그에서 31경기에서 메시랑 비교되려면 31골 더 이상 넣어야 되죠? 21골 넣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서. 근데 물론 어시스트는 한 11개 정도를 했어요, 호날두가. 그런데 골만 놓고 봤을 때는 메시에게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날두는 새로운 환경에서 세리아에 첫 도전했다는 거 하는 걸 좀 감안은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36골과 이 21골은 좀 차이가 좀 크죠. 호날두는 세리아에서 득점 랭킹 따지면 4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요거를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좀 다르고 뛴 경기가 살짝 좀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직접 비교가 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유러피언 골든슈. 아까 메시가 지난 시즌 이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럽 전체 득점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1996년부터 리그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벨기에 리그에서 30골을 때려 넣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30골을 때려 넣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좀 다르잖아요. 수비수들의 능력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리그의 어떤 서로의 상대를 해야 되는 경쟁력도 좀 다르니까
이 유러피언 골든슈를 만들면서 1996년부터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느냐? 리그에 따라서 가산점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센 리그에서 넣은 골들은 좀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 넣으면 2포인트로 잡아주고 조금 좀 약한 리그에서 한 골 넣으면 그냥 한 0. 얼마 포인트나 아니면 1포인트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골이어도 좀 센 리그에 가서 골 넣으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메시는 지난 시즌 유러피언 골든슈의 가중치로 놓고 봤을 때는 포인트로 따지면 72포인트. 호날두는 42포인트.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메시와 호날두의 차이는 좀 큽니다. 자, 그럼 메시가 요거 말고 리그 말고는 또 어땠을까? 근데 메시가 정말 대단했던 건 그 라리가 득점 랭킹 2위가 수아레스하고 벤제마였는데 이들보다 15골이나 많습니다. 압도적인 득점왕이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뭐 라리가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챔스는 어땠을까요? 챔스에서 골 활약. 메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득점왕 상관왕 했다고. 메시가 챔스 득점왕이었습니다. 10경기를 뛰어서 12골. 이건 4년 만에 메시가 득점왕을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건데 자기 통산으로 하면 6번째죠? 근데 그게 원래 그 직전에 호날두가 3시즌 연속 챔스 득점왕을 했는데 이거를 메시가 지난주에 넘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호날두는 지난 시즌 챔스에서 9경기에서 6골. 요거도 호날두가 메시에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즌 전체로 따지면 어떨까요? 시즌 전체. 메시는요, 50경기 뛰어서 51골. 이게 뭐든지 자기 출전 경기보다 한 골 더 넣네. 한두 골씩. 반면에 호날두는 43경기 뛰어서 28골 넣었습니다. 자, 이거 어떨까요? 다 모든 기록들이 다 좀 처지죠? 호날두가? 메시가 좀 처집니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아까 뭐 리그 우승은 똑같으니까 챔피언스 성적 볼까요? 바르셀로나 메시가 이끌었는데 언제까지 갔죠? 4강. 네, 4강 가가지고 리버풀에게 졌잖아요. 아니, 되게 아쉬울 거야, 그죠? 막판에 참 오리기, 참 바르셀로나하고 만나면 참 잘이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 그죠? 예, 참 생각난다. 코너킥 상황에서. 자, 4강까지 갔고, 유벤투스 어디까지 갔죠? 8강. 네, 8강에서 아약스에게 졌죠. 그러니까 요거 보더라도 팀 성적도 호날두가 좀 밀리네요. 그럼 호날두가 메시에게 조금 가중치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네이션스 리그. 요 초대 대회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이 우승을 했고, 여기서 3골을 넣으면서 호날두가 대회 최다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 호날두가 메시에 비해서, 왜냐면 메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가서는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위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거는 가중치를 많이 얻기는 어려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유럽 축구 연맹이 주는 이 유럽 최고의 선수들은 유럽 국가들의 선수들만 대상.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이거는 유럽에서 뛰는 그냥 모든 축구 선수들의 대상인데, 근데 이렇게 뭐 포르투갈 대표팀이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좀 유럽하고 남미 대회가 약간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가중치를 좀 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약간 가중치를 갖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팀 성적,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혹은 개인의 성적 놓고 봤을 때 누구 윈? 저는 그냥 솔직히 요거는 압도적으로 메시가 윈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개인의 기록도 그렇고 팀의 성적도 그렇고 이거는 메시가 일단 호날두보다는 타고 넘어간다. 자, 그럼 동의하시나요? 이거 그냥 데이터로만 얘기하는 거다. 저희가 무슨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유벤투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난 시즌 기록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메시가 올라가게 되면 누구랑 또 경쟁을 해야 될까? 제가 봐선 이번 그 유럽 최고의 선수 경쟁은 요거는 이제 메시하고 반다이크 싸움이라 봐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두 선수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게 되면. 아까 메시하고 호날두는 같은 공격수들이니까 그냥 같은 포인트들이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량적으로도 그냥 비교가 돼요. 수치만 딱 놓고 봐도. 근데 공격수와 수비수를 수치만 갖고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우리 반다이크는 몇 골 넣었는지 계산해 볼까요? 이게 이상하잖아. 어시스트 몇 개 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득점왕 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게 좀 웃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일단 반다이크의 정성적인 평가의 최고는 뭐죠? 팀에 대한 엄청난 공헌도예요. 리버풀이 진짜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치유한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고 승점 준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14년 만에 우승, 이걸 이끌었단 말이에요. 반다이크가 정말 또 대단한 것이요. 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0경기 연속 1대1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던 기록도 있었지만 3년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반다이크를 뚫었던 공격수 상대 선수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니콜라 페페를 포함해서. 예전에 아스날의 라카제트, 그리고 뉴캐슬의 미켈 메리노,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니콜라 페페예요. 이게
이게 인간입니까 진짜? 믿기지 않는 정말 이런 스탯을 기록을 해왔는데 또 대표팀도 잘했어요. 대표팀 버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월드컵이나 이런 무대에서 본선 못 가고 막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포르투갈이 우승을 했던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 준우승 차지한 팀이 바로 반다이크의 네덜란드였습니다. 또 이 대표팀에도 공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놓고 보더라도 반다이크는 이번에 메시하고 이 경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재밌던데 러시아의 한 방송국이 유출됐다 이 점수가 이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저도. 1위 메시다 포인트 252점, 2위 반다이크다 포인트 224점, 3위 호날두다 포인트 181점. 제가 말씀드렸죠 호날두는 뚝 떨어진다고. 호날두는 객관적으로 지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메시하고 반다이크의 경합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여기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다 아시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숫자 때문에 받고 실제로 유럽 올해의 선수상 이게 그 발롱도르 때문에 그 2011년에 정비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요 수비수가 받은 적이 없어요. 골키퍼도. 이게 다 보면 뭐 호날두, 메시, 리베리 이런 공격수들이 받았고요. 혹은 이니에스타, 지난 시즌 모드리치 다 이런 이제 미드필더들 혹은 뭐 공격하는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이거 맨날 공격수들만 받아야 돼? 아니 반다이크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MOM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이 정도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여러분들 발롱도르에서 수비수도 진짜 잘 못 받잖아요. 예전에 받았던 거 기억나요? 수비수가? 깐나바로가 받았던 게 2006년 그때 월드컵 우승하고 그때 이후로 13년 만에 이제는 수비수가 한번 받을 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변수일 것 같고 지금 일단은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메시가 살짝 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반다이크가 수비수도 이제는 줘야 된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수비수고 최고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땐 이제는 반다이크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해야 돼요 픽을?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안 돼요? 저는 발롱도르 후보에도 오르고 있는 반다이크로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